한현성 너무 쉬운데? 이렇게 쉬우면 재미없는데? 3번 아는 척하고 술까지 같이 마시게 되다니 예상 밖으로 빨리 해del병원 며느리로 입성할 수도 있겠는데? 채우리만 조심하면 되겠어. 진나영이 너무 쉽게 한현성의 오피스텔 안까지 들어간 수지 맞은 우리 39회가 방송되었습니다. 한현성이 유혹에 약한 사람이네요. 진나영의 3번째 시나리오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나영의 악행과 거짓 인생 누가 혼내줄까요? 채우리를 기대했는데요. 채우리는 진수지가 모든 걸 잃고도 진나영과 자매지간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나영에 대해 참지 않고 모든 악행을 밝히고도 남을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현성의 엄마이고 해델재단 이사장인 김마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마리는 아들 한현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싸우면 무조건 아들 한현성 편을 들고요. 한진태 원장과는 30년째 쇼윈도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라면 비서를 통해 아들 현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을 텐데요. 아드님께 앞집 여자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마리가 진나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모든 악행을 밝히고 진수지를 복귀시키길 기대하면서 진나영이 한현성의 택배를 왜 훔쳤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영은 택배를 훔친 후 잘못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달해주는 척하면서 말을 걸면서 친근함을 쌓아가는 시나리오를 쓴 건데요. 진나영의 시나리오에 한현성이 술을 마시고 취한 변수가 합쳐져서 한현성은 다음날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데요. 한현성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수지를 돕기 위해 노력했고 사이가 좋지 않고 쇼윈도 부부인 한진태 원장과 김마리 해델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상처가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못된 성격인 진나영과는 썸도 타지 않길 바랬는데요. 한현성이 공항에 입국할 때 진나영을 만났고 진나영이 뛰어가다 할머니와 부딪히고 할머니한테 화내는 걸 한현성이 봤는데요. 그때 한현성이 쓰러진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진나영이 할머니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카메라에 대고 혼자 쇼하는 걸 보고 혀를 약간 찼습니다. 혀를 약간 찬 게 복선 같기도 한데요. 예고에서 진수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나영한테 위로받는다고 하니 한현성이 진나영과 같은 수준으로 흑화하는 건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현성이 침대에서 상반신 탈의를 하고 일어나고 진나영에게 어제 혹시 실수했냐고 묻고 진나영은 웃으면서 실수한 거 없다고 했는데요. 예고에서 우리는 자꾸만 수지가 떠올라서 잠을 설치고 한현성은 수지가 사라져서 상처받은 마음을 나영에게 위로받는다고 공개되었습니다. 진나영이 한현성의 택배를 훔친 후 택배가 잘못 왔다고 접근할 준비를 마치고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우리가 한현성의 오피스텔에서 나와요. 우리는 혼자 있는 수지를 걱정해 집에 빨리 가기 위해 한현성이 붙잡는 걸 뿌리치고 나온 건데요. 진나영은 우리를 보고 몸을 숨겨요. 채우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우리와 술 먹다 우리가 집에 가고 혼자 술을 먹게 된 한현성에게 혼술하냐고 술 친구 해주겠다며 오피스텔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진나영이 대놓고 유혹을 하는데 너무 쉽게 한현성이 넘어가 줍니다. 한현성 아무리 술 마시고 취했다고 하지만 한심하단 생각까지 드네요. 상큼하게 힐링이 된 엔딩과 예고도 있는데요. 마당집에 둘만 있게 된 수지와 우리의 예기치 않은 포옹입니다. 마당집 식구들이 모두 아라의 생일 파티를 하러 총 출동을 해요. 채우리도 병원 퇴근 후 가족들이 함께 외식하는 자리에 가려고 했습니다. 둘이와 식구들은 문간방에 새로 이사온 수지도 데려가고 싶었는데요. 수지가 거절합니다. 둘이는 수지에게 식구들이 모두 나가니 샤워도 하고 밥도 챙겨 먹으라고 수지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퇴근하다 한현성에게 붙잡힌 우리는 현성이 지내는 오피스텔에 함께 가게 되고 현성은 우리에게 다시 베프를 자처하는데요. 베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팩트를 말해주는데요. 현성은 이미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먼저 취해요. 우리는 둘이에게서 수지쌤이 혼자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서 집에 가려고 나서는데요.
맞은편 오피스텔로 작정하고 이사온 진나영이 택배 상자를 들고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집에서 나오는 채우리를 보고 들고 있던 택배 상자로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서서 우리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얼굴을 숨겨요. 현재 진나영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채우리입니다. 채우리는 진나영이 진수지에게 집착해 진수지를 망가뜨리고 이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대병원에서 진나영의 이상 성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채우리이고요. 진나영과 진수지가 재혼 가정에서 자란 자매지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수지의 친구 윤간호사입니다. 윤간호사는 진수지가 진나영이 아나운서 되는 걸 돕기 위해 모든 걸 양보하고 방송국에서 10억 제안을 받은 것도 거절한 걸 알고 있는데요. 채우리와 윤간호사가 침묵하지 않고 진나영의 악행에 대해서 밝혀야 진수지도 국민 쓰레기 된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을 유혹하기 위해 첫 번째 한현성을 미행해 한현성 맞은편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면접 때 입을 옷도 방송국 분장실에서 훔치고 보조 아티스트인 채두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궁지에 내몰리게 만들었는데요. 어디서 돈이 나서 한현성이 사는 오피스텔 맞은편으로 며칠 만에 이사를 왔는지 황당하고요. 본인이 진장수를 최선영에게서 빼서 안방 차지한 엄마 장윤자처럼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시나리오와 순서를 정해 한현성에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성이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시간을 알아내고 기다렸다 접근해 인사를 하고 벼랑간 아침을 먹었냐고 물어보고 오피스텔 내에 있는 비건 샌드위치 가게에 맛있다고 흘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요. 한현성도 고개를 저으며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가 한현성에게 통했습니다. 너무 쉽게 진나영의 유혹에 넘어가 술까지 함께 마시고 전날 실수한 거 없냐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한현성의 포지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